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 우리 데이터 정리하고 보고하는 방법에 보면 용기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이 표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용기에 들어있는 물의 높이 h가 되고 용기 아래쪽에 나 있는 지름이 d 센티미터인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다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변수 t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 t를 측정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에서 제시된 이런 숫자들은 실제 측정 당시에 얻을 수 있는 실험치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의미 있는 관계식 또는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제시된 건 먼저 일정한 h, 즉 30cm죠. 여기서는 30cm일 때 용기에 물이 비워지는 데 걸리는 시간 t는 d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즉 t와 d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뭐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엑셀이 그래도 범용적인 거라서 엑셀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 과정을 간단히 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는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 치워두고 교재에서는 h가 30cm일 때 이 시간은 이 d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변수 A, 변수 B, 변수 C. 그래서 이거는 변수라고 해도 되고 사실 변수는 t죠. 그런데 이 셀의 이름을 제가 이제 A, B로 따로 정해 본 거예요. 그냥 D하고 T라고 둬도 됩니다. 자, 그래서 뭐 TD 그래프도 그리고 TD 제곱 그래프도 그리고 그 역수 그래프도 그리고 다양하게 그리는데 결과적으로는 T가 D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축은 T로 두고 Y축이죠. 가로축은 D 제곱분의 1로 둬야 되기 때문에 D 제곱분의 1을 계산하는 과정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제 계산값을 여기 넣어야 될 텐데요. 셀을 선택을 하시고 위쪽에 가면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이죠. 여기 이제 타이핑을 우리가 는 이꼬르를 타이핑을 합니다. 자, 계산값이 여기 들어올 건데 계산값은 여기 1.5의 제곱의 역수죠. 그래서 1 나누기 하고 1.5를 요 값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하면 위에 수식 입력 줄에는 B4라고 나오죠. B열의 네 번째 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의 제곱인데 제곱은 Shift 6을 누르면 꺽쇠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곱이니까 2를 타이핑을 해주시고 엔터를 치면 0.44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아래에도 역시 이 아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셀을 먼저 계산된 셀을 클릭을 하시면 이 셀이 선택이 되죠. 오른쪽 아래 작은 점이 보입니다. 점을 들어가면 검은색 십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걸 클릭을 하시고 아래로 쭉 끌어서 내가 원하는 범위까지 선택을 해주면 마우스를 놓으면 자동으로 값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게 우리 X축, 얘를 Y축으로 그림을 그린다고요. 엑셀은 자동으로.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걸 Y축으로 둘 거예요. X축이 아니라 그러죠. 이게 X축이 될 건데 그냥 이 셀을 다 선택을 하세요.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위에 보면 메뉴 중에 삽입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중간에 보면 차트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산점도 차트라고 하는데요. 이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 분산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프가. 그런데 X축, Y축이 내가 의도와는 다르게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 상에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데이터 선택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나는 새롭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편집이 나오죠. 계열 1에 편집이 나옵니다. 편집을 클릭하세요.
계열 이름은 비워둬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우리는 H는 30cm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H는 30cm 이렇게 이제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자, 계열의 X값을 다 지워주세요. 선택을 해서 딜리트해서 다 지워주시고 우리는 X값을 이 C열을 X값으로 할 겁니다. 0.444부터 0.04까지.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클릭을 해서 쓸어서 점선 영역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Y값도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Y값을 다 지우시고 요 T를 Y축으로 할 건데 T의 데이터 값만 73부터 6.8까지 선택을 해서 역시 둡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면 이제 또 확인을 해주면 X축, Y축이 내가 원하는 바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X축이 뭐고 Y축이 뭐냐, 이 축의 이름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트 영역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십자 표시가 또 보입니다. 이 차트 요소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축 제목을 우리가 이제 넣을 거죠. X축 제목, Y축 제목.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축 제목을 넣으면 이 축 제목을 편집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축 제목을 편집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1 나누기 D의 제곱이죠. D 제곱. 그래서 제곱은 요 부분만 선택해서 얘를 이게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게 글꼴을 보시면 위첨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면 1 나누기 D의 제곱이 되고 Y축도 더블 클릭을 해서 이 값을 시간 T 이렇게 직접 타이핑을 해줍니다. 아예 T라고 할까요? 단위는 초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이제 비례 관계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직선 형태가 나올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서 이걸 봐도 되고요. 그런데 아직 추세선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차트 요소 십자가를 선택을 하시고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에 마우스를 가져가기만 해도 이 점선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그대로 쓰기보다는 추세선을 그냥 써볼까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추세선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점선을 그럼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점선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추세선 서식이 나옵니다. 추세선 서식에서 그래프 모양 있죠. 추세선 옵션을 클릭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칸을 좀 늘려볼까요? 자, 그러면 이 선형이 선택이 돼 있어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선형이 선택을 하는 거고, 이 기본적으로 절편은 여기서 이제 0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D가 무한히 크면 물이 빠져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의 뭐 0초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 이것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관계식이.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관계식이 나오는데 좀 글씨가 작다 그러면 여기 홈을 클릭하셔서 글씨 폰트의 크기를 이렇게 좀 늘려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X축, Y축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X, Y 값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Y는 T잖아요. T. 이렇게 이제 바꿔줘도 되고 X는 1 나누기 D의 제곱이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요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복사하게 하는 거죠. X 대신에 괄호하고요. 여기 지금 1 나누기 D의 제곱을 붙여넣기 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폰트가 좀 다르게 된데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요. 전체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일정하게 예를 들어 11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칸을 좀 칸스럽게 늘려주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편집을 좀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상수가 164.3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H가 뭐 10cm, 그리고 다른 H에 대해서도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안에 다른 그래프까지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 영역에서 다시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취소를 하시고 내가 이제 다른 H 값에 대해서도 요 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요 A 말고 또 C에다가 또 삽입을 해서 다른 H 값,
그리고 또 삽입하면 또 다른 H값도 이렇게 다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는 이제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요. 요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의 내용은 TD 사이 관계식이 아니라 TH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또 하는 예를 또 들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다시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그래프는 저쪽으로 이제 두시고 표를 맨 앞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표를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좀 내려볼까요? 예, 이렇게 내려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D를 1.5로 한번 고정을 시켜 봅시다. 그래서 D는 여기에 1.5cm로 두고 높이가 30에서 1로 감소할 때 또는 1에서 30으로 증가할 때 T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볼 텐데요. 여기에다가 우리 H라고 할까요? H는 요거를 이름을 A라고 다시 지어보죠. 그리고 H 값을 여기 이제 넣어 보시고요. 그냥 H라고 해도 됩니다. 그냥 H 이렇게 할까요? H가 30일 때, 10일 때, 4일 때, 1cm일 때 그렇죠? 그때의 T 값 보면 D가 1.5일 때 73, 43.5, 26.7, 13.5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타이핑을 하세요. 43.5, 26.7, 13.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거의 로그 값을 계산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그 H를 한번 계산해 보고 이쪽 칸에는 로그 T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로그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 계산하고자 하는 계산값을 쓰고자 하는 셀을 선택하시고 위쪽에 다시 수식 입력줄에 갑니다. 그래서 로그는 그냥 말 그대로 로그입니다. LOG 그렇게 되고요. 여기 보면 로그 10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용 로그로 계산하는 겁니다.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로그 10이 더블 클릭을 하면 로그 10이 선택이 되고 괄호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H30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B29 셀이 선택이 되고 괄호를 닫아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괄호를 타이핑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1.47712가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이 셀도 잡고 아래로 쭉 늘려주면 나머지 셀도 계산이 됩니다. 로그 T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로그 T는 요 로그 T죠. 로그 T. 그래서 는하고 얘도 로그 직접 다 타이핑을 해도 됩니다. 로그 10 괄호 열고 73을 클릭하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이게 선택이 되고 계산이 되고 다른 셀들도 그 이하 셀들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 후에 역시 뭐 삽입, 그죠? 빈 칸에다가 아예 삽입을 하고 차트를 선택해 주세요. 차트를 이렇게 점으로 된 차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막 셀 값이 선택이 돼갖고 어지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을 해서 다 지워주세요. 전체를. 그죠? 전체를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계열의 이름은 이건 D는 1.5cm일 때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시고 계열의 X값 어떻게 돼요? 계열의 X값은 선택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선택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단은 확인을 해주시고 얘를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치워두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하고 편집을 해서요. 지금 계열의 X값은 로그 H입니다. 로그 H. 이걸 다 선택을 해주시고 계열의 Y값은 일단 다 지워준 다음에 로그 T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직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비례식을 계산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래는 사실 데이터가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Y축의 범위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축의 제목부터 이렇게 해서 축 제목부터 설정을 해 줍시다.
그래서 축 제목은 여기는 로그 h였죠. log h 로그 h 소문자로 쓸까요? 예, log h 그리고 y축의 제목은 로그 t죠. 예,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래프를 조금 이렇게 크기를 좀 늘려도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축을 아예 클릭을 하세요. 이 축을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축 옵션이 있죠. 오른쪽에 가면 축 서식 창에 축 옵션을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축 옵션도 나오고 축 옵션에 최소값, 최대값이 이렇게 있는데 0부터 2까지 나오죠. 0부터 2까지. 그런데 우리는 1부터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부터 2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셀을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왼쪽에. 자,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는 추세선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세선을 놓고 추세선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에 추세선 옵션에 보시면 이거 역시 이제 얘는 절편이 0이 아닌 절편이 있는 거니까 이 절편을 0으로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절편을 0으로 만들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상해지죠. 그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수식을 차트에 표시하는 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y는 0.4989x 더하기 1.1306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여기 얘를 0으로 했는데 0으로 하면 오히려 실제 값하고 좀 많이 틀려지니까 0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면 로그 t는 로그 h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0.4989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수업 공부할 때는 한 0.5 정도로 이게 근사적으로 0.5 정도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식을 얻어냈죠. 예.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얻어난 관계식을 사실 보면 이게 로그 t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로그 우리가 한 칸 띄울까요? 아예 곱하기로 해놓고 한 칸 띄우시고 로그 이게 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지수 10의 지수 10의 거듭 제곱 지수를 취해서 아예 새로운 식을 만들어줘도 되고 이 값을 1.1306이죠. 이것도 로그를 아예 바꿔주는 겁니다. 예. 이것도 로그 값으로. 그럼 로그 값으로 바꾸면 로그를 다시 우리가 지수로 바꿔서 t와 h에 대한 식으로 그러면 어떤 h의 거듭 제곱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환원을 다시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건 좀 공부했었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t와 우리가 앞에서는 t와 d 사이의 관계식을 봤고요. 지금은 t와 h 사이에 여기가 로그 t가 아니라 얘는 로그 h죠. t와 h 사이의 관계식을 봤는데 그러면 우리 완전하게 t를 종속 변수로 하고 d와 h를 독립 변수로 하는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요걸 아예 한번 우리 이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좀 수학적인 건데요. 여기 삽입에 수식을 넣고 제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로그 원래는 이거죠. 예. 여기가 수식에서 로그가 어디 있어요? 로그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로그 이게 된 거죠. 여기가 로그 t가 되고요. 제가 수식 편집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자 로그 여기는 h죠. 로그 h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1306인데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이거를 t에 대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다시 보면 로그 정리, 로그 법칙 다 알죠? 이렇게 놓고 이건 h의
0.4989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h에 0.4989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1.1306 곱하기 얘는 그대로 로그 10이잖아요. 그죠? 로그 10이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1.1306이 또 거듭 제곱이 되면 10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예. 지금 뭐 폰트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예. 11로 두고 폰트는 뭘로 할까요? 캄브리아, 예. 메스, 예, 이걸로 하시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좀 잘 보이죠? 이러면.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더하기면 로그는 곱해지는 거죠. 그죠? 로그 t는 로그 h 이거 얼마 로그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요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진수들을 곱해서 진수들을 하나로 통합할 때는 곱해서 표현할 수 있죠. 예, 즉 이렇게 이 값을 가져다가 여기에 이렇게 곱해줘도 된다고요. 예, 곱하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여기 이제 다 가로를 한번 써줄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가로를 예,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t는 이 값이 되는 거죠. t는 그렇죠? 예, t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써보면 t는 얘가 된다. 예. 여기를 선택을 좀 해보면 이게 지금 조금 막 뭔가 괄호 선택이 여기로 아마 해야 될 것 같나요? 제가 편집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예.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예. 그렇죠? 이게 10에 1.1306 이렇게 편집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아이고.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t는 그죠? t는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요가 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t는 h에 0.4989 곱하기 요거를 앞에 써주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네요. 예. 괄호를 차라리 없애줍시다. 이게 10에 새롭게 씁시다. 1.1306 곱하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러죠? 예. 이거를 이게 편집상의 문제니까 여기 새롭게 한번 삽입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t는 10에 1.1306 이 값을 아예 계산을 해도 돼요. 계산기를 놓고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더 명확해지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h에 몇 제곱이에요? 그 0.5제곱이라고 합시다. 0.5제곱은 사실 루트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sqrt h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여기 10의 1.1306 제곱은 10 얼마 나올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전자계산기 가지고 한번 10의 1.1306 여기 있죠? 1.1306에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 값이 13.5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아예 또 13.5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제대로 된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제 알고 있다면 애초부터 루트 h를 계산한 다음에 비례상수를 구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이제 지금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해보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우리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시 이 표를 또 가져와 봅시다. 표를 보시고 여기서
여기를 h 값으로 둡시다. h 값, 그리고 이쪽 요는 d 값, 그리고 여기는 t 값인데요. 모든 h와 모든 d를 다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h가 먼저 30일 때로 한번 이렇게 봅시다. h가 30일 때, h가 30일 때 데이터가 4개 있잖아요. 이렇게 4개. 물론 d 값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30은 4개를 이렇게 똑같이 30을 만들어 주시고, d는 1.5, 2, 3, 5가 되죠. 그래서 1.5, 2, 2와 3과 5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때 값들이 73, 41.2, 18.2, 6.8이었어요. 여기 앞에서 이미 해놓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와 보도록 할까요? 요거죠, 요거. 그렇죠? 이거를 가져와 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는 이번에는 H가 10cm일 때, 그럼 또 10이 4개 있어요. 4개. 그렇죠? 이때 데이터가 4개 있는데 D는 1.2, 2, 3, 5가 그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기 위해서 여기 붙여넣기 합니다. 이때의 데이터는 요 43.5, 23.7, 10.5, 3.9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4일 때도 4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일 때도 4개가 있죠. 1일 때도 4개의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D값은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그대로 이것도 복사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자, 데이터 26.7, 15.0 이렇게 해서 다른 값들도 쭉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 이미 D의 제곱의 반비례, D의 여기 1 나누기 D의 마이너스 2제곱, 요것들, 요 값을 먼저 또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1 나누기 D의 제곱이죠. 1 나누기 D의 제곱. 제곱은 거듭 제곱, 위첨자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는 루트 H를 계산했었죠. 루트 H. 이렇게 해서. 자, 그럼 D 제곱분의 1이니까 요거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는 하고 1 나누기 1.5의 제곱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들이 그 아래에 모든 값들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전체를 쭉 내려도 되고 아예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그럼 전체가 다 계산이 되겠죠. 루트 h는 여기는 는 하고 루트는 sqrt 이런 이제 함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가로 열고 여기 이제 30이죠. 30을 클릭을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해주고요. 이거 역시 그 아래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되니까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t를 y축으로 하고 요거는 곱한 것을 x축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곱한 거.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곱한 건 이제 직접 여기에 연산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데이터 선택해서 해도 되는데 직접 연산을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는 a 곱하기 b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c라고 합시다. c는 a 곱하기 b. 이걸 연산한다. 좀 나중에 다시 봤을 때 이게 어떤 값인지 이제 확인하려고 쉽게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죠. 자, 여기 는을 합니다. 는 하고 이 a하고 b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a 클릭을 해주시고 곱하기 b를 또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면 요거 두 개를 곱한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쭉 다시 또 끌어내리던가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축으로 하고 요 t를 y축으로 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고자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해도 됩니다. 나는 얘를 x축으로 하고 이걸 y축으로, 사실은 그 바꿀 거지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삽입을 클릭을 하고 차트에서 분산형 점을 클릭하면 이제 내가 처음에 선택했던 t가 x축으로 나오고 a 곱하기 b가 y축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이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 선택을 해서 이 계열 1을 편집을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계열의 x값하고 y값이 이제 바뀌어져 있으니까 x값을 다 지우는 겁니다. 계열의 x값 이거를 다 지우시고
아이고, 이 차트가 이걸 가리고 있네요. 취소를 하시고 확인을 하고요. 이 차트를 오른쪽으로 살짝 빼세요. 이 데이터를 내가 볼 수 있도록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시고 다시 데이터 선택, 그래서 편집을 하시고 계열의 X값을 싹 다 지워주시고, 나는 여기 A, B를 X값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줍니다. 점선 박스로 선택을 해서 두시고, Y값도 다 일단 먼저 다 지워줘요. 그리고 이 T의 데이터만 73부터 1.5까지 긁어서 선택을 해줍니다. 확인을 하시면 또 확인을 하죠. 그럼 이제 제대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뀌어져 있나요? 네. 그런데 이 단위가 이제 바뀌어져 있죠. 좀 느리네요. 예. 이렇게 해서 직선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역시 축 제목을 넣어서 여기는 루트 H, 그죠? 루트, 나중에 기호를 넣을 수 있으면 다시 기호를 넣으세요. 루트 H 곱하기 1 나누기 D의 제곱이죠. 나누기 D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X축을 설정하고 Y축은 그냥 T였죠. T. T가 Y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추세선 넣어줘야겠죠. 추세선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때는 이게 절편이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추세선을 선 자체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추세선 옵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절편은 0으로 수식을 차트에 표시해 주게 되면 이제 비례상수가 30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재나 또 지난 시간에 우리 강의했던 것처럼 이 전체 이 루트 H, D제곱분의 루트 H의 비례상수, 이 이제 앞에 붙는 게 이제 약 30이 되는 걸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지금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또 각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